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철분을 무작정 준다고 빈혈이 없어질까?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좀 큰 병원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. 이제 수술하는 과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, 환자 이제 수술하려고 입원을 딱 했어요. 그러면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것저것 뭐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럼 체크를 할 때, 그 헤모글로빈을 딱 체크를 했는데, 이게 8.7 나온 거예요. 이게 빈혈이 있는 거죠, 환자분은.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분한테 철분제를 드렸어요. 철분제. 이게 왜냐면은 이 빈혈, 그러니까 수술하면은 어쨌든 간에 피가 나잖아요. 피가 나면은 이게 헤모글로빈 더 떨어지니까 그 전에 좀 교정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주신 것 같아요. 근데 그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주사로. 왜냐면 먹는 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주사로 이제 빵 하고 막 주셨는데 그거 갖다가 좀 오래 주셨어요. 오래. 예,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컨설트를 내서 이걸 좀 본 기억이 있는데요.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.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왜냐면은 빈혈이 있잖아요. 이분이 딱 빈혈이 이렇게 있는데 그 빈혈의 치료로서 이렇게 철분 주사를 주는 거는 그 논리에 맞지가 않다. 왜냐면은 그 빈혈의 그 원인이 있거든요.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철분이 이제 부족할 때, 만약에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빈혈이라면 이제 철분제 주사를 드리는 게 맞죠.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폴레이트라든지 뭐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해도 생길 수가 있고, 또 이제 골수에 좀 문제가 있어도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빈혈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적혈구 요 세포 여기 안에 이제 이 혈색소가 있는 건데 얘가 이제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봐야 되겠죠.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떤 재료가 있고요. 재료가 이제 철입니다. 이 재료를 가지고 골수에서 영차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재료가 부족하면 또 못 만들어질 수가 있고, 또 골수에서 공장이죠. 이 공장 가동이 잘 돼야 되는데 그 가동이 잘 안 돼가지고 또 이게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, 또 이게 잘 만들어졌는데 이게 만들어졌는데 자꾸 깨지는 거예요. 얘가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. 그런 것도 빈혈의 원인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서 뭐 또 이제 이게 이제 출혈이 있을 수도 있겠죠, 어딘가에. 그러면 이제 자꾸 새 나가니까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,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,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이제 빈혈의 치료다. 이건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 철분제를 그냥 막 드린 거예요. 그냥 이제 막 드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철분 과잉이 생겼어요. 이제 철분 과잉. 철분 과잉이 생겨가지고 환자가 막 가렵다 그러고, 가렵고 또 뭐 여기저기 이제 자꾸 뭐 좀 불편한 어떤 따끔거리고 그런 게 생기고 간 수치까지 올랐습니다. 간 수치까지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 컨설트를 보고 일단 이걸 좀 끊고 원인을 좀 찾자 이렇게 해가지고, 그때는 제가 한 건 아니었고 이제 저는 전공의 신분이었으니까 이제 위에 봐주신 선생님이 있었어요. 같이 이제 해가지고 그 원인을 좀 찾아봤는데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였냐면 골수의 문제였어요. 골수.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뭐 수술하기 전에 이제 이거 갖다가 좀 확실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골수 검사도 하고 뭐 그런데 사실 잘 해결은 안 났습니다. 결론적으로 잘 해결은 안 났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은 그러니까 이 피를 만드는 그 공장에 문제가 있는데 재료를 막 주니까 그 재료 과잉에 의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조금 있었던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됐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좀 비슷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요게 생각이 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봤어요. 이 철분제 주사, 우리가 쓰는 그 주사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주사의 용법이 어떻게 되나 한번 찾아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, 자,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표의 회사, 그러니까 이 주사 제가 읽는 이 상표, 저는 이제, 베노페럼인가? 어쨌든, 제가 읽는 요게 이제 모든 거에 적용은 안 될 수가 있는데,
대체로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, 이건 언제 쓰느냐? 경구용 그 철분제제, 뭐 먹는 거, 우리가 보통 빈혈 있을 때 먹는 약으로 하잖아요. 주사를 잘 안 하잖아요. 근데 그러니까 그 경구용으로 먹는 거, 이걸로 못할 때 이제 이 주사를 하는 거다라고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, 철분제를 이게 드시라고 드리면은 이걸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. 위장관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, 아니면 본인이 뭐 이걸 좀 역해서 못 먹는 분들도 많고, 그래서 그럴 때,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못할 때,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 못할 때, 약물 수능도라고 하는데, 그게 떨어질 때 이제 그 증상, 그 빈혈로 인한 증상이 확인될 때, 그럴 때 이제 주사를 해라.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맞죠.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, 이게 철분 부족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이 경구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. 이게 뭐 주사로 이게 빡빡 주고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철분제라고 하는 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면, 첫 번째는 과민 반응입니다. 과민 반응. 예.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씩 뭐 가렵고 뭐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, 이게 조금씩 더 심해지면은 좀 심하게 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호흡곤란 뭐 이런 것도 올 수가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아주 단기간에 급격히 컨디션이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뭐 이분 또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, 주의사항에 간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이면은 좀 신중하게 해라,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예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빈혈이 있을 때 빈혈의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을 해야지, 그냥 무작정 철분 그냥 무작정 준다고 빈혈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. 갑자기 오늘 좀 이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